18번부터 나머지 문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5가 적혀있는 카드는 2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오른쪽에 있고 5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나열한다. 홀수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홀수는 1, 3, 5, 7 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홀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18번 문제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 이거니까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문제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이 홀수가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배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들어가 있는 이 5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1, 3은 순서가 있는데 2는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 그럼 5하고 7은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순서를 갖고 있고, 2는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2가 여기 이제 1, 3, 2가 5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일렬로 만약에 이렇게 쭉 배열한다고 쳤을 때 자리가 7개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랬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1, 3, 5, 7하고 2하고 5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갈 때 7개의 숫자 중에서 7개의 자리 중에서 5개의 자리를 일단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있지? 짝수에 해당하는 거. 뭐 있나? 4하고 6은 아무데나 배열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5개의 자리를 선택을 먼저 할 거라고요. 그러면 5개의 자리를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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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를 선택했다고 치면 7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가 고정된 거예요. 뽑기만 하면 5개의 자리를 뽑으면 7은 무조건 자리가 결정된 거고 5도 자리가 결정된 거지. 끝에 있는 2개의 자리는 이미 5하고 7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한 3개의 숫자 중에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1과 3은 또 배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자리가 정해져 있고 얘 셋 사이에서 얘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요 3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한다고. 3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거는 7개의 자리 중에서 5개의 자리를 뽑고 그 뽑은 5개의 자리 중에서 끝에 들어가는 2개의 자리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앞에 선택된 3개의 자리 중에 2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으면 예를 들어서 뭐 2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 1, 3의 경우에는 그냥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그 케이스는 한 가지가 되겠죠. 2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매치시키면 여기가 1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3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는 2개의 자리는 4하고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는 자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쟤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2팩토리얼 이렇게 때려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순열이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지. 계산해 봅니다. 7C5는 72점. 그럼 76에 42에 절반 때리면 21이고요. 3이고 2니까 6이네. 그래서 얘는 126가지가
18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y는 전체 절대값 x-5 분의 x 플러스 a. 자,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equal x 요것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근데 그 정수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요 안에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x 이퀄 5와 y는 이퀄 1이니까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x 이퀄 5 y 이퀄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a야. 이게 y절편이죠. 그럼 얘의 위치가 여기 찍히는지 여기 찍히는지 여기 찍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탁 나눠버리면 부등호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는 1보다는 작은 거지. 뭐가 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5분의 a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a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얘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기준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로 풀어야 돼. 여기 있는 케이스, 0이 되는 케이스, 그 밑에 있는 케이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경우 마이너스 5분의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즉 마이너스 5분의 a 값이 1보다는 작은데요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케이스지.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케이스. 자,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려야 되니까 여기에 지난다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 쪽에 여기서 만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때 요 그래프와 y는 equal x라고 그랬으니까 y는 equal x는 원점에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가 5,1이지. 그럼 1,1 잡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거랍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무조건 한 점 만나고 또 이쪽에서 무조건 한 점 만나고 여기서도 무조건 한 점 만나겠지. 그죠? 네. 물론 이제 이 위치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y절편이면 x절편이 여기 있을 테니까 무조건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와 0 사이에 해당하는 어떠한 정수에 해당하더라도 그 그래프 사이의 교점은 3개의 점에서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니까 4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지나갈 때 할 거야. 여기 지나갈 때.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5분의 a가 얼마일 때? 0이 될 때. 요 값이 여기 들어갈 때. a가 0일 때를 보는 거지. 자, a가 0이면 여기가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1로 오고 그대로 또 그려봅시다. 정수로 5 여기 1 여기 지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x축 아랫부분을 또 꺾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때 y는 equal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이 y equal x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위를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y equal x가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수식으로 계산해 보셔도 돼요.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봐. 이게 y부터 x니까 이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원점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교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a는 0인 거고 알맹이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이놈의 보호를 바꾼 놈 x-5분의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놈과 요 놈하고의 교점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0. 그래서 x 이퀄 0이라는 지점하고 x 이퀄 4라는 지점. 여기가 4라는 교점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가 0일 때도 가능한 거야. 여기 그래서 한 가지가 또 나오는 거지. 한 개. 자, 마지막 이제 해봐야 될 게 요 마이너스 5분의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또 다시 요 기억해놓고 이쪽에 4개 저쪽에 1개 5개 기억해놓고 다시 그립니다. 마이너스 y절편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마이너스 5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분의 a는 아까 범위가 어떻게 됐었지? 그냥 이렇게 그냥 풀면 되지. 여기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즉 a 값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a가 0일 때 세 번째가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때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a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이 잘 봐. y는 equal x하고 이렇게 y equal x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 있다는 건 확실하고 이 마이너스 5분의 a가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돼서 안 만날 가능성이 있고 마이너스 5분의 a가 이렇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여기서 꺾어 올려가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나는 뭘 할 거냐면 요 꺾어 올린 그래프가 y equal x하고 접하는 순간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접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 접하는 순간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마찬가지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렸으니까 이 그래프의 부호를 바꾼 거를 봐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5분의 x 플러스 a라는 식하고 y equal x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구하는 거고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여기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접하는 순간에 A 값이 얼마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는 거지. 즉 A가 4가 됐을 때 접하는 거야. 그러면 A가 4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 얘 값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여기가 4일 때,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가 접하는 순간이라면 걔가 이쪽으로 오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 A 값이 4보다 더 작을 때, 0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게 되는 그런 값의 범위에서 얘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의 개수를 구해보면 여기 3개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아까 3개 나왔고, 저기서 1개 나왔고, 여기 3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4개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4개 나왔었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4개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 1개, 세 번째 케이스에 3개니까 다 합쳐주면 8개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도 거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세 번째 케이스에 와서, 즉 y절편이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꺾어 올렸을 때 여기서 꺾어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 이 y x하고 접하는 순간보다도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은 뭐 하면 돼? a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접하는 순간에 a 값이 4니까 a는 0과 4 사이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최종적으로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를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했고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좀 간단한 문제인데,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x 더하기 b 분의 x 더하기 1. 자, a와 b는 상수고, 지금 gx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gx라는 함수가 f에 x-2 더하기 2 그리고 gx에 4의 함수값을 줬고요. g를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만족하는 a값과 b값을 구해서 제곱약을 구하라. 여기 이제 문제예요. 자, 얘네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gx라는 거를 f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뭐. 그지? 그러면 gx라는 놈은 fx에 대해서 x 자리에 x-2가 들어갔고, 뒤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y-2가 들어가는 거니까, gx라는 함수는 얘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 아니니? 그러면 fx 있으니까 gx를 구해보면, gx는 x 대신에 x-2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 x-2 집어넣으면 x-1 되는 거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gx가 되는 거고. 그럼 미지수 2개인데 12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g4부터 구해보면 x에다 4를 대입했어. 4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분의 4 집어넣으면 3이죠? 더하기 2죠? 이게 5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넘기면 3이죠? 약분하면 1이죠? 그러면 2a 더하기 b가 1이 되네.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g하고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됐대. 그러면 얘네 둘 사이가 역함수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면 g라는 함수는
여기 g는 g의 역함수하고 똑같구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알맹이를 꺼내려면 요놈의 역함수에다가 얘 지금 원래 함수에 얘 넣었을 때 얘 나온다는 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x를 넣었을 때 얘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식을 바라봐도 돼. 그래서 gx는 gx의 역함수와 gx가 같게 되는 그런 함수라죠. gx 여기서 표현했잖아.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실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하고 얘의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얘기는 얘의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과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 같은 거죠. 점근선의 교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의 점근선의 교점은 얘 0되게 하는 x값이니까 아이고 좀 지저분하긴 하네. 그냥 표준형으로 바꿀까? 그 요거 0되게 하는 x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 아우 점근선의 교점 구하기가 더럽네. 그냥 역함수로 구해버리자. 그러면 얘는 요거 좀 올려주면 위에다가 2ax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아유 gx가 이렇다고 그러면 근데 이놈의 역함수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쪽 라인은 똑같고 여기 있는 놈은 자리 바꾸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부호 바꾸고 2a-b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에 사라지면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 a는 1이 돼서 a 값과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gx라는 함수는 fx를 평에 이동시킨 거다. 뭐 그러면 귀찮지만 식을 한번 좀 만들었고 gx4에 대한 함수값이 있으니까 한번 대입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 gx와 g의 역함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계산 좀 지저분하지만 gx 좀 이쁘게 정리하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관계식 하나 나오고 여기 관계식 하나 나와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니네들이 질문을 안 했지만 이제 23번 같은 문제는요. 이게 지금 학생이 5명 나와 있기 때문에 5명이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5명일 때는 이제 44가 되는 거니까 그냥 다 쓰면 되는데 그런 이제 외워서 푸는 애들 때문에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된 거예요. 근데 건대국어야 어차피 서술형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됐고 나머지 학교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뭐 안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하면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하는데 수형도를 그냥 그리면 되게 복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못 그려. 그러니까 수형도를 그릴 때 약간의 어떤 센스를 좀 발휘해서 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수형도를 완성을 하면 이것도 서술형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이런 걸 주관식으로 내는 건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 주관식으로 나와도 수영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숫자도 외우세요. 자, 24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죠, 지금. 이쪽에 여기가 A인데 여기는 스위치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여기는 스위치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C인데 여기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병렬이고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직렬이야. 그런데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 이거거든.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의 가지수.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는 그냥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전류가 흐르는 케이스는 이쪽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전류가 흘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위치가 닫혀있어. 그 다음에 이쪽 케이스는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닫혀있고 여기 중에서는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닫힐 수도 있고 얘가 닫힐 수도 있고 얘가 닫힐 수도 있지. 만약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도 얘는 닫혀있든 닫혀있지 않든 상관없이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 닫혀있고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닫혀있으면 두 개 닫혀있도록 되죠. 그럼 전류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케이스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A쪽 파트, B쪽 파트, C쪽 파트가 있는데 A쪽 파트에 회로가 스위치가 3개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열리는 경우, 닫히는 경우 두 가지 and 두 가지 and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경우의 수는 열리고 닫히고 두 가지씩 8개의 회로가 있기 때문에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못 빼줘야 되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케이스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 A쪽 파트, B쪽 파트, C쪽 파트. 일단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케이스는 A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B쪽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C쪽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케이스. 그렇죠? A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B, C 중에 어느 한쪽 B쪽에는 전류가 흘러. 여기가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여기가 차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아. A쪽에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면 안 돼. 전류가 흐르면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B쪽에도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C쪽에 전류가 흘러. 그래도 안 흐르지. 왜? 여기는 안 흐르고 여기가 B쪽에 전류가 안 흐른다면 C쪽에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구조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이제 조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별로 할 게 없죠. 왜? 안 흘러야 되니까 오픈 한 가지 여기도 오픈 한 가지 오픈 한 가지 그래서 오픈되는 경우 한 가지가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열려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안 열려야 되니까 모두 세 개의 회로가 모두 열려 있어야 되는 한 가지죠. 여기도 모두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고 이쪽 파트만 보면 되는 거야. B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이 두 개의 회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닫혀 있으면 되는 거지. 다시 두 개의 회로 중에 적어도 하나. 얘가 닫혀 있고 얘는 열려 있어도 되고 얘는 닫혀 있고 얘는 열려 있어도 되고 둘 다 닫혀 있어도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야? 벌써 세 있잖아. 세 가지.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B회로에 있는 요 수 있지. 두 가지가 전체 경우니까 2의 제곱인데 그 중에 둘 다 열려있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그때가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그 한 가지를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저 회로가 닫혀있는 케이스를 구하는 거죠. 몇 가지냐면 이게 세 가지예요. 자, 마지막 모두 다 열려있어야 돼. 한 가지. 모두 다 열려있어야 돼. 한 가지. 얘는 전류가 흘러야 돼. 세 개의 회로가 있지? 그럼 세 개의 회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닫혀있어야 되지. 이거 노가다 뜰 수도 있어. 닫혀있고 열려있고 열려있고 닫혀있고 열려있고 열려있고 닫혀있고 열려있고 열려있고 두 개가 닫혀있고 하나는 열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이 세 개의 회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돼. 2의 3승.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열려있다는 얘기는 모두 적어도 하나가 닫혀있다는 얘기는 모두 열려있는 케이스 한 가지를 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닫혀있는 거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고. 몇 가지가 되냐면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6건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구해보면 이게 11가지가 돼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11개를 빼주시면 돼요. 2의 8승은 256입니다. 거기서 11을 빼면 245가지. 이게 우리가 보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광남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보면서 느낀 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계산이 좀 묵묵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이십니다.